2005년으로 한번 시간을 돌려보죠. 당신 손에 1억 원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 전세는 얻을 수 있었던 꽤 큰 돈이었죠. 이 돈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가장 안전해 보이는 은행 예금? 아니면 우리한테 좀 친숙한 한국 대표 주식? 그것도 아니면 좀 과감하게 미국 기술주에 한번 투자하시겠어요? 오늘 딥다이브는 바로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에서 시작합니다. 지난 20년간 그 선택 하나가 정말 어떤 운명의 차이를 만들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금, 미국 국채, 코스피, 그리고 나스닥. 1억 원이라는 씨앗이 각기 다른 땅에서 어떻게 자라났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가장 마음 편한 선택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은행 예금입니다. 20년간 이자까지 꼬박꼬박 재투자했다고 가정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2025년 최종 금액이 약 2억 3,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원금이 한 2.3배 이상 불어난 셈이죠.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2.3배면 꽤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진짜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구매력 말이죠. 맞습니다. 같은 기간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4.5배, 금값은 무려 13배나 올랐어요. 결국 돈의 액수는 늘었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오히려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네요. 가만히 있었던 게 사실상 가장 큰 손실이었던? 정확합니다. 그래서 금융에서는 이걸 확정된 손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변동성은 피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훨씬 더 조용하고 무서운 도둑에게 자산을 잃은 셈이니까요. 자산 계층이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진 거죠.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군요. 그럼 그 안전에 약간의 전략을 더한 선택은 어땠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또 다른 안전자산의 대표주자, 미국 국채 말입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면 결과는 약 3억 1천만 원으로 예금보다는 훨씬 나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건 바로 환율 효과였죠. 그 달러 보험 같은 효과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딱 부딪힐 때마다요. 네네.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급등했잖아요. 바로 그때 달러로 된 자산의 원화 가치가 오히려 크게 오르면서 훌륭한 방어막 역할을 해준 겁니다. 단순히 이자만 본 게 아니라 위기 시에 빛을 발하는 달러의 힘까지 얻어간 거죠. 결국 미국 국채는 달러라는 든든한 보험이 있었던 셈이네요. 그렇다면 그 보험이 없는 순수 국내 자산,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코스피는 어땠을까요? 그 20년의 거친 파도를 어떻게 견뎌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했다면 1억 원은 5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8.8%라는 꽤 괜찮은 수익률이죠. 8.8%면 정말 괜찮네요. 하지만 이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자산이 말 그대로 반토막 나는 마이너스 50% 수준의 극심한 변동성을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계좌가 반토막 나는 걸 보면서도 이건 일시적이야 라고 믿고 버텨낸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수익률은 배당금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고요. 그 돈으로 주식을 다시 사는 토탈 리턴 전략. 그러니까 눈덩이를 계속 굴리는 방식을 썼을 때의 결과입니다. 배당 재투자를 안 했다면 성과가 훨씬 낮았겠네요. 네, 훨씬 낮았을 겁니다. 자, 이제 모두가 숨죽이고 기다렸을 결과입니다. 만약 2005년에 같은 돈으로 과감하게 미국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했다면 20년 뒤에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결과는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죠. 1억 원이 약 32억 원이 됐습니다. 32억이요? 네, 32배의 성장입니다.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다시 보니까 2005년이면 아직 아이폰도 나오기 전이고 아마존은 그냥 온라인 서점으로 알려졌을 텐데 그 시점에 이런 기술 혁신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통찰이나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맞습니다. 지난 20년은 그야말로 모바일 클라우드 그리고 AI로 이어지는 미국의 폭발적인 기술 혁신이 만든 부의 역사였죠. 여기에 달러 강세라는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날개를 단 겁니다. 네네. 20년 전 서울 전세금이었던 1억 원이 이제는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사고도 남는 거대한 자산으로 불어난 것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정리해보면 20년 전 1억 원이 은행에서 2.3억,
코스피에서 5.8억, 그리고 나스닥에서 32억 원이 된 거네요.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그야말로 부의 지도가 완전히 달라진 셈입니다. 이 긴 여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명확합니다. 어떤 개별 종목을 잘 고르는 능력보다 어느 국가의 성장 엔진에 올라탈 것인지 이걸 결정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국가의 성장 자체에 투자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변동성보다 더 무서운 진짜 위험은요. 바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내 돈의 가치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난 20년은 모바일과 클라우드, AI가 부를 이끌었습니다. 이 분석은 이제 당신에게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20년을 이끌 부의 동력은 과연 무엇이고 그 동력은 세계 어디에 자리 잡게 될까요?